마켓 시그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프닝에서 뉴욕 증시가 나스닥에서 17,000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분위기 나타내줬습니다.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 중심의 상승세였던 만큼 반도체주가 강한 국내 증시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쉬어가면서 국내 증시는 관망세가 좀 짙게 나왔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뚜렷한 방향성은 없었는데 오늘 확실히 가이드라인이 돼주는 미증시의 분위기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어제 마무리됐던 미국 시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실 장 초반, 장 중반에는 엔비디아만 오르는 시장이 또 나타나나 싶었습니다. 엔비디아만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왜냐, 엔비디아는 호실적 여파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반면 이날 시장에 전반적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압박을 가하면서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대형주가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9%, 0.0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사상 처음으로 17,000선 돌파하기도 했고요. 다만 기술주 비중이 작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5% 하락하면서 4만 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금 38,000선으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에서의 특징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을 이렇게 17,000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는 호실적이 이어진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7.13% 강세를 보이면서 1,100달러 선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호실적이 전해진 이후 연일 오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 또 엔비디아를 사용할 것이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공격적인 할인 정책에 나서자 4월 판매량이 급반등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실 아이폰 판매량의 감소로 좀 애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이슈는 애플 주가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 드래프트 킹스가 되겠습니다. 이날 1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스포츠 베팅 운영업체에 대한 세금 인상을 포함하는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스포츠 베팅 업체 중 하나인 드래프트 킹스의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15% 정도인 세율이 30%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샘러 사이언티픽이 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잘 안 알려진 의료기술 기업인데요. 펀더멘털이 좋아서 뭐 다른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이 자산에 비트코인을 편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4% 넘게 올랐고요. 대표적인 밈 주식이죠. 게임스톱 2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식 매각을 통해서 약 10억 달러 투자금,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월요일장이 휴장이었던 만큼 화요일장에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셀룰러가 18%에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지역 이동통신 업체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3대 이동통신 회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이 이 US셀룰러의 무선 사업부 그리고 주파수 사용권의 30%를 약 6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엔비디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멜리어스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호실적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중립으로 내려갈까 싶기도 한데 여전히 강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많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죠. 평균 목표 주가가 1,185달러 29센트인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이 평균 목표 주가에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어비앤비, 웨드부시가 아웃퍼폼으로 매수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여행 수요가 긍정적인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이 에어비앤비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 좀 보수적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플릭스는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목표 주가는 다만 $650에서 $700로 상향 조정한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달았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련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는 미주호가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여행 관련주에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바이킹홀딩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으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게시를 했습니다. 바이킹홀딩스는 다른 크루즈 라인들과는 다르게 이 단일 브랜드로 타겟층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력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화요일장의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될 텐데요. 한 전문가가 지금 시장은 세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I think the investor is looking at three different things. One, we get GDP data that comes out on Thursday. As the Fed has been telling us for quite some time right now, they believe that an economic slowdown is forthcoming. First quarter GDP slowed to 1.6%. By the Fed's own projections, they believe that GDP will stay at or below 2% all the way through the end of 2026. If we get a hot GDP number, that throws all those forecasts into questions. Yes, we get PCE later this week, which is the Fed's preferred gauge of inflation. If that comes in hotter than expected, that could change the forecast for potential interest rate cuts this year. But I still think inflation will continue to moderate, not as quick as we all would have hoped. NVIDIA has certainly been the poster child of the AI boom thus far, and I would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overall has been the tail wagging the stock market dog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18 months. What we learned last week from NVIDIA only accelerates the pace of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ment opportunities. NVIDIA, of course, once again knocked the cover off the ball with respect to earnings and revenues. However,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from their earnings report last week wasn't necessarily just the growth in their chips platform, wasn't necessarily the forecast with respect to their next generation chip platform, that of course being Blackwell, but rather the growth of their data center business, a 400% year-over-year revenue growth as it relates to data centers. That's where the puck is going right now. That's where the investment dollars are heading, and that's what NVIDIA is capitalizing upon. 네, 어제 우리 증시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이슈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큰 변동성 없는 등락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장 초반과 후반에 좀 분위기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2,722선에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오름세 보이면서 851선에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올랐던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사실 최근에 계속 올랐던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원전주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이 나왔고요. 여전히 UAE 원전 협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UAE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일정인데 아직 원전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체결, 협업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해당 소식이 나올 경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1분기 중소기업의 수출량이 나왔는데 지금 2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화장품 관련 산업 쪽은 1분기에 30%의 산업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오름세를 이어간 종목들도 나왔고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 쪽에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삐아 같은 경우도 현재 올리브영의 선케어 제품을 입점해 있는 상태인데 관련 소식으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최근에 급등 흐름을 이어가던 한국 화장품 제조도 16%의 추가 상승을 어제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관련주들도 어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아스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아스코 안에서 그동안 HLB의 강한 가격 하락을 이끌었던 리보세라닙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의 연구 결과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룹주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이어갔습니다.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결과로 HLB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HLB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15% 올랐고요. HLB 제약도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별주의 소식 보도록 할 텐데 이미 LG전자 어제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KB증권에서 LG전자가 이제 AI 수혜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먼저 가격이 선반영이 됐는데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그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소식이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이 LG전자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칠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미 국내에도 칠러와 관련돼서 이 냉각과 관련된 장치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스타필드에도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나가는 공급량은 스타필드의 3.5배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이 냉동톤으로는 5만 톤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1 냉동톤은 물 1톤을 24시간 내 얼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칠러 100대 이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수주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수천만 달러가 넘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AI 열풍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 그 안에서 냉각 시스템의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드디어 LG전자가 관련해서 이름을 올리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13%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10만 원 선 이상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만 9,300원 선에 마쳤는데 오늘 해당 소식 이후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이미 반도체 주가에 대한 오늘장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새벽에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HBM 시장에 대한 규모를 30%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단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SK하이닉스가 오는 2년, 3년 안에 HBM3뿐만 아니라 HBM3E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HBM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도 SK하이닉스가 50% 이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는 59%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의 파이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전해졌던 이 중국 쪽의 반도체 기금 소식까지도 여전히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 65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HBM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BM 관련주들의 오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했던 SK하이닉스 어제도 0.5% 오름세 보이면서 20만 2,5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급등으로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어제도 7% 이상 올랐었는데 오늘도 변동성 나올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끝없는 질주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또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금 이제 국내 전투기들이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를 이제 국내 이제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호위를 한 이제 그 사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UAE 잭팟 2탄 터진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총 집결했다. 이런 제목으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담아낸 내용이 좀 일면 머리 기사로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한테 여기 제목에서도 나옵니다만 잭팟이라는 이 느낌과 유난히 좀 이미지가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2009년도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이라고 이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원전 4기, 4기를 이제 그때 수출을 하면서 20조 원짜리 이제 수출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잭팟이라는 어떤 이미지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해서 뭔가 후속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냐 기대감이 좀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만큼 무게감이 실려 있어서 그런지 이 제목에서 있던 것처럼 뭐 삼성, SK, 현대차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좀 후속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협력은 이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방산 쪽도 있고요. 이미 뭐 앞서 말씀드린 원전 쪽도 이미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 밖에도 이제 건설, 청정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바이오 사실은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 업종으로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랍에미리트가 2033년에 이제 건국 20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해서 자국의 경제 규모를 2배로 늘리기 위해서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중동 붐의 주인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렇게 자기들도 사활을 걸고 미래에 어떤 사활을 걸고 투자에 나서는 만큼 굉장히 꼼꼼하고 까다롭게 협력 관계들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단순히 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왔다, 우리가 그쪽에 갔다 이래서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도록 할까요? AI 얘기는 뭐 저도 거의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는데 첫 번째 소식은 역시 전력 공급 얘기입니다. 앞서 바카라 원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 전 세계가 원전 붐입니다. AI 붐 때문에 전력 공급 문제가 가장 큰 인프라로 화두가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화두인데 빅테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근데 가장 탈원전에 친근하고 탈원전에 가까우면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 지금 일단 전 세계는 원전을 다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하는 반면 또 새로 원전을 짓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이게 30조짜리인데 수주 규모가 거기에 좀 굉장히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가 있는 것도 결국은 전 세계가 이게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원전주가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ETF 상품들 중에서도 원전 관련된 상품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1, 2, 3위가 다 좀 사실 원전과 관련된 그런 이고요. 4위도 5위까지도 좀 원전 관련된 ETF 상품이 좀 수익률 상위권에 좀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로는 역시 반도체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와 원전, 특히 전력 관련된 이쪽이 뭐 결국은 다 AI 붐과 관련된 그런 업종들입니다만 이쪽이 전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이 부품 공급 계약을 따낸 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체코부터 해서 좀 이 탈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한 이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원전 뭐 사실 지금이 어느 보면 시작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AI 얘기 하나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HBM 관련해서 좀 계속 SK에 밀린다, 또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지지부진하다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로 삼성전자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너무 모든 어떤 AI 관련된 이 생태계가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반발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반발력이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바로 이 빅테크들이 자체적인 AI 칩을 만드는 어떤 형태로서 좀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표 잠깐 보시면은 엔비디아 외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테슬라, AMD까지 이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이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에 뭐 칩이 밀린 거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그 후속 칩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 위기감에서 자체적인 AI 칩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엔비디아한테 이제 GPU 칩을 이제 공급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이렇게 상황이 좀 가다 보니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설계를 하더라도 칩을 설계를 하더라도 누가 우리 칩을 만들어줄 거냐. 결국 파운드리 문제 쪽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의 뭐 절대 강자는 TSMC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TSMC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드는 빅테크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럼 그 수요를 뒷받침해줄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믿을 만한 회사는 결국은 삼성전자로 귀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 점유율이 물론 쉽게 확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의 비중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점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파운드리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자칫 이러다가는 올해 안에 금리를 정말 못 내릴 수도 있겠다. 골드만삭스 회장처럼요.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ECB, 유럽 중앙은행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지난주였죠. 라가르드 총재가 다음 달에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재확인 언급을 했던 데 이어서 ECB 통화정책위원이기도 하면서 EC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레인이라고 하는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금리 인하 준비됐다라고 명시적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임금 상승 속도가 둔화가 돼서 지금 유럽이 금리를 내리기에 적당한 상황이 됐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유럽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5% 가까이 최근에 올랐고요. 스페인도 4% 넘게 시장이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내 출시된 유럽 투자를 하는 주식형 펀드라든가 ETF 수익률도 다른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어떤 선진국들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역시 시장에는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제는 조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되고 난 다음에 유럽의 경제가 얼마나 반등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지냐는 문제도 같이 좀 보시면서 유럽에 대한 투자는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주인공은 역시나 엔비디아였습니다. 천비디아 이후로 계속해서 또 비디아를 기록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7%나 급등을 한 만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935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어제 114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한 그 일주일도 안 된 기간의 상승률이 한 22%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1000달러를 넘었으면서부터 조금 더 가속이 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이제 뭐 하루에 이제 7% 이상 상승을 했는데 결국 뭐 지금 시장이 그만큼 이런 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쪽에 그만큼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도 지금 사상 최초로 17,000을 돌파했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들 뭔가 이제 기술주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6월 10일부터 액면 분할이 적용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AI 관련주들의 이 온풍이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분야와 섹터에 퍼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AI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 AI라는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모멘텀이 처음에 이제 형성이 됐을 때는 우리 이제 IT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좀 IT 쪽으로 국한될 거라 그렇죠. 이렇게 좀 이제 반응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뭐 그 시장의 중심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AI가 결국 뭐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AI 투자 확대를 천명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IT 이런 쪽에 국한이 되었던 그런 이제 AI 산업이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그 관련 산업의 범위가 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 8월에 뭐 이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때문에 미국은 2년 안에 전력과 변압기 부족 현상에 빠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사실 이때부터 좀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든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력 소비량의 그 급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그 굉장히 그 메인 테마로 등장했던 부분이 뭐 전력기기,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저렇게 올라도 되는 건가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강세를 좀 보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확장이 되고 있죠.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원자력 같은 에너지 관련주. 결국 이 전력의 부족이라는 쪽에 뭔가 좀 이제 그 시장의 초점이 모아지면서 결국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전력 관련주 전반으로 이렇게 좀 이제 에너지 관련주로 어떤 이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수소에너지 관련주까지도 이제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런 그 AI 산업의 발전을 단순히 IT, 테크놀로지 이런 쪽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데서 벗어나서 뭔가 좀 연관성 있는 산업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좀 확장되고 있고 시장의 반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은 뭐 지금 당장 또 다음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 계속해서 AI 어떤 이런 생태계, AI 모멘텀 이런 쪽의 어떤 분위기가 다른 산업으로 연관을 짓고 또 영향을 주고 또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단순히 반도체 기술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이나 뭐 수소, 원자력 다양한 부분으로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이거는 약간 좀 그 접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 전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 관련주들이 네.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은 흐름 자체는 어떤 이런 그 에너지 관련 전반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섹터의 확장, 테마의 확장 이런 쪽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그 섹터들이 실적의 증가 그리고 업황의 어떤 그 성장 이런 부분들을 바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용이 없이 오르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과평가됐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또 이제 분명히 시장에서 인식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러한 어떤 흐름, 모멘텀에 따라서 일제히 좀 같이 올라오는 지금 그러한 어떤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실 따라가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또 새로운 어떤 섹터, 새로운 또 이제 종목들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 쪽에서 종목을 찾는 흐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뭐 풍력의 태양광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쪽 그 에너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오히려 이런 쪽으로의 어떤 관심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러한 어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전력 쪽에선 이미 너무 급등 흐름이 많이 나왔던 만큼 아직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체감이 되는 에너지 쪽 안에서 소외주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 하면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다시 한번 HBM 시장 자체에 대한 이 조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또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소외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두 기업의 전망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은 일단은 HBM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에 좀 어떤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 삼성전자가 조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계속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결국 이번에도 이제 그 지난주에도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떤 그 HBM 테스트 통과라든가 이런 노이즈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마냥 뒤처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선이 잠깐 깨졌다가 다시 이제 2,7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지금 어떤 지수 플레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또 다시 한번 강하게라기보다도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지수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그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냥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뭐 크게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보수적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갖고 가는 그런 어떤 그 종목으로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지수의 상승, 시장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어떤 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저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주 안에서도 상당히 소외감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설명 주셨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우리 전반적인 증시와 경제 상황도 풀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이제 긴축에서 어느 정도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코멘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미 연준과 또 이제 그 주요 중앙은행들과의 그 어떤 스탠스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 어렵죠. 다만 이렇게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에서 좀 차별화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데요. 결국 당장 뭐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은 ECB, 유럽중앙은행이 당장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점점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ECB 또 영국 이런 그 국가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바라는 타겟 물가에는 아직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분명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렇다면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모멘텀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쪽으로 어떤 방향을 정할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ECB가 6월 6일 개최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국도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좀 다르다는 부분. 아직까지 미국은 최근에 보면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 발언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9월 금리 인하 자체도 좀 쉽지가 않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ECB, 영국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중앙은행, 여기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아마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캐나다하고 미국은 상당히 정책의 그 연관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런 흐름들이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9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또 지금 뭐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미국이 만약에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한다면은 물가 지표가 변수입니다.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유가의 하향 안정세고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6월부터는 양적 긴축, QT라고 그러죠. QT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사실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 확대 효과로는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조금 이제 지금 주요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달라지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흐름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확실히 긴축에서 이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어떤 대세적인 환경 변화가 이제는 어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그렇다면은 미 연준도 통화 정책의 그 변화는 좀 이제 시간의 문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그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은 어떤 그 금융시장 전반에는 네.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 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연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미 연준이 금리 인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 알려진 이 PCE 물가 지표가 일단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어떤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그 4월 PCE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1분기까지는 미국 그 물가 자체가 상당히 그 금융시장에 우려로 작용을 했어요. 굉장히 끈질기게 우리가 잘 이제 끈적끈적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네. 이렇게 이제 물가가 참 안 떨어졌는데 2분기부터는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앞서 발표된 4월 CPI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PCE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킨다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전망치를 보면은 4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 예상치가 전년 대비 2.7%, 전월 대비는 0.3% 상승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률 둔화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원 PCE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앞서서 4월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됐지만은 아직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뭔가 완화의 증거를 좀 찾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PCE 가격 지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PCE 보고서에 포함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돼요. 시장 예상은 일단은 그 4월 PCE 보고서의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전월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소비가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의 둔화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에다 이런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데 다만
소비의 둔화는 또 경기 둔화의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또 그런 거예요.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bad news is good news다. 그러니까 나쁜 게 좋은 거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렇게 뭔가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통화 정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표의 부진, 물가 안정, 통화 정책 완화 이런 어떤 기대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시 가동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또 가능성도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4월에 CPI 시장의 우호적인 일단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PC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C 데이터 저희가 받아보기 전에 이번 달에 대한 증시를 저희가 국내에서는 마무리를 짓게 되죠. 이제 2거래일, 3거래일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5월에 대한 전반적인 증시 전략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5월 뭐 증시는 지금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사실은 뭐 AI, 엔비디아 이런 쪽에 좀 시장이 좀 쏠려 있었던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다만 뭐 반도체가 이제 물론 장 후반에 그러니까 월 후반에 조금 이제 강세에 보였지만은 결국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은 조금 순환매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강한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고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뭐 전력기기, 뭐 전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또 화장품 뭐 또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는 순환매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월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순환매 흐름을 잘 타신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았을 텐데 이런 흐름을 잘 또 못 따라가면은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러한 어떤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월은 조금 이런 그 수익률이 상당히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이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달에 대한 전망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이번 달은 AI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테마단에서의 순환매가 나왔잖아요. 일단 6월도 동일한 관점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700선을 살짝 좀 이제 하회했다가 다시 2,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결국 이제 지금 어떤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그 반도체 업종이 다시금 엔비디아의 훈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의 패턴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그 시장이 뭔가 좀 변화를 위해서는 주도 업종, 주도주가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6월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주도 업종이 등장을 해줄 것인지 여부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최근에 시장에서 아직까지 조금 그 조명을 못 받는 쪽이 성장주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제약 바이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사실 시장의 중심을 벗어났던 2차전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어떤 그 통화 정책이 좀 변화될 수 있는 시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도 업종이 부각될 수 있을지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시점에서 성장주들의 흐름이 이제 개선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6월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여기서 우상향의 흐름들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를 중심으로 한 이런 반도체 랠리 여기에다가 역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아지고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는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은 기업들의 또 2분기의 호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지수단에서의 우상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성장주들 함께 들여다봐도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센터장님과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선물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준 만큼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국내 증시를 보면 좀 개별적인 흐름이 많이 눈에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간밤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으로 오늘 코스피 안에서의 반도체 관련주들 또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전략도 저희 이데일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